안녕하십니까. 중력 이탄은 1탄이 뭐 지금 한 100년 전 그때까지 중력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거의 본 것이고, 좀 안정감 있게 과학 이론 혹은 법칙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라면, 이 탄은 인터스텔라 얘기를 할 건데, 힘들어. 왜 힘드냐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인터스텔라 이거는 지금 이론을 여러 갈래로 막 하고 있는 그런 중력 이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촉근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간단하게 뭐 몇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고, 그거랑 좀 다른 갈래의 또 중력 이론도 있어요. 인터스텔라를 자문한 그 노벨 물리학상 탄 분도 중력 이론을 주 저기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주 연구 분야. 그래서 그분이 자문을 했죠. 그래서 인터스텔라 뭐 그것 당연히 오게티가 많이 있긴 하지만은, 중력에 관해서 저는 이제 그거 볼 때 저걸 저렇게 구현했구나. 인상적인 장면들이 뭐 여러 개가 있죠. 갑자기 나이 든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확 나는 그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나쁜 연구자, 어느 행성에선가 이렇게 살다가 저기를 막 나쁜 짓을 하는 그 나쁜 연구자, 그리고 대장 연구자도 사실 플랜 A인가, 근데 지금 본지 좀 돼가지고 플랜 A가 성공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무작정 한 거고, 또 가장 인상적인 거는 뭐 얘기하다가 까먹었네. 그 아빠랑 딸이 그 방에서 뭔가 계속 어떤 블럭들이 막 교차되는 그 안에서 막 그 우주복을 입고 그 애 끓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저걸 저렇게 구현을 했구나. 그 물리학자는. 그걸 볼 거예요. 오늘 지금 노동을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수한 박을 찍었고 지금 되게 힘든 상태인데, 한번 제가 인터스텔라 중력을 걸어가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그게 그냥 기본적인 물리 컨텐츠가 아니라 조금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그런 거라서, 걸어가면서 찍고 나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시 들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막 고민해가면서 부벅대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개념 많이는 아니고 한 3개 정도는 좀 어려운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걸어가면서 이렇게 막 풀어가듯이 이렇게 뮤지션 시리즈처럼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 뭐 겨울에 찍은 건 아니고 그 이전에 막 2년, 3년 전에 찍은 것들 영상들이 많이 남아있질 않아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픽 하고 잠깐 좀 쉴 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를 위해서 최대한 지금 노동으로 좀 남겨놔야 지금 것도 바로 올리기도 하고, 예전 거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는 그래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픽 이렇게 좀 쓰러지고 쉴 때는 좀 쉴게요. 자, 인터스텔라는 제가 SF에서 컨택트, 또 인셉션, 인터스텔라 다 이제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는데, 매트릭스는 했고, 매트릭스는 재미되게 없는데 제가 하고 나서 재미없더라고. 철학적인 그런 게 막 들어가지고.
근데 인터스텔라는 딱 과학적인 것만 볼 거예요. 철학적인 거는 뭐 그다지 그 애 끓는 그 부정 이런 거, 애 끓는 그 딸과 아빠의 그 그런 거는 돼 있지만은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터미네이터 2랑은 이제 다르죠. 터미네이터 2에는 모순들이 많이 있잖아. 근데 인터스텔라는 기본적으로는 그 몇 년도에 탔지? 노벨상 탄지 하여튼 얼마 안 된 아인슈타인 그 중력학과 검출한 그분이 이제 자문을 했고, 그분이 중력에 관련해서는 뭐 좀 유명하시죠. 자, 앞쪽에 그 중력에 대한 건 제가 링크를 걸게요. 그거는 어렵지 않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만유인력, Law of Universal Gravity에서부터 상대성 이론, 시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빛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간 게 중력만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까지는 어느 정도 기워서 쓰고 있는데 중력이 해결이 안 되니까, 중력은 요 새 힘에 비해서는 택도 없이 작은 힘인데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중력 가지고 우주가 움직이고 있긴 하고, 그리고 이제 중력 이외에 모르는 이제 다크 에너지나 다크 그 매러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 추정할 때도 사실 그 중력을 가지고 추정하는 거지. 왜냐면 간접적으로 다 그 빛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중력 거울. 이거를 처음 들으시면 좀 어렵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인터스텔라 재밌는 얘기로 이제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아휴, 힘들어. 죄송합니다. 앓는 소리 해가지고. 인터스텔라는 그 시간 여행을 하기도 하고 블랙홀 분석하기도 하고, 그 블랙홀 이름이 뭐냐? 많이 있지. 그리고 사람이 살만한 행성을 찾기도 하고, 행성을 탐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 번만 검색하고 나올 걸. 그 떠나는 우주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비행기를 타고 가죠. 그 우주선을 타고 이제 가요. 가고 이제 그 주인공 남자, 처음에 어쨌든 뭐 무슨 뭐 지구에 이제 많은 환경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결국 바깥쪽에 나가서 좀 살아봐야 되는, 제가 그 바이오스피어 이거 얘기할 때 그런 실험을 이제 막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야 되려나? 한계점들이 있었고 막 하죠. 근데 이제 인터스텔라에서는 진짜로 이제 그걸 한번 해보는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 라인에 또 그 좀 애틋한 그런 장면 같은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고 하는데, 여기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핵심으로 물리학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냐? 자, 첫 번째. 일단 중력은 아인슈타인적으로 시공간의 공률이에요. 그죠? 이렇게 공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률이 아주 심해지면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겠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겠지.
빛까지도 빨려 들어가겠지. 모든 게 다 그냥 분해돼서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블랙홀. 블랙홀을 우리가 상상을 했는데 지금 중력파를 검수를 하면서 이제 블랙홀들을 이제 많이 지금 한 중력파 이전부터도 블랙홀로 추정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다 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수정들을 하죠. 간접 증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스텔라 이후에도 또 블랙홀이 또 발견되고, 인터스텔라가 몇 년 전이야? 몇 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년이나 10년 전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도 몇 년 후에 또 블랙홀이 발견되고, 블랙홀 이런 거 재미있잖아요. 이게 다 중력이에요, 중력.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빛도. 그 블랙홀 나오지. 그리고 행성에서도 보면은 행성도 그 중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곡률이. 아인슈타인적으로 가는 거야. 곡률이 다르면은 아인슈타인적으로 가는 그 즉시 중력은 시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느려져. 특정한 중력장을 가지고 있는, 곡률을 가지고 있는 행성에서 시간이 느려져. 그럼 이 밖에 대기하고 있는 그 남자는 이제 막 하얀 수염으로 바뀌고 하얀 머리로 바뀌어 있는데, 그 여자 배우 이름이 뭐냐? 내가 지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막 헷갈리네. NSM 맞나? 그 배우는 거기에서 뭐 때문에 잠깐 뭐 이렇게 뭐 풍파에 이렇게 하면서 뭐 조사하느라고 하다가 잠깐 시간을 약간 늦게 왔는데 할아버지가 된 그 만나는 거야. 엄청 무상한 그런 장면이 막 나오죠. 감동적인 표현들도 막 거의 들어가 있지.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이제 연구하던 연구원은 너무 외로웠던 거야. 그래서 나쁜 놈으로 돌변해버리지. 같이 살아나가도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이 심리적으로 막 한 거죠. 근데 그때 보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공간으로 바뀌면서 시간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 앞에 아인슈타인 거 가지고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할 것들이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중력이랑 관련된 것들이에요. 막 블록들이 막 교차되는 데서 막 이렇게 막 만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할까? 일단 블랙홀을 잘 우리가 좀 수식 같은 거 없이 잘 봐야 그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음향 블랙홀 아세요? 아파트 층간소음 짜증납니다. 그 맨날 일주일에 반 이상 새벽에 술 마시고 쿵쿵거리던 그 젊은 여성분이 위에, 대방 위에 3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새벽 2시에 얘기를 했는데 새벽 3시까지 일부러 더 쿵쾅거리던 이사 갔어. 새롭게 이제 왔는데 확실히 덜 하더라고. 아휴, 이웃을 잘 만나야 돼. 근데 이거 할 때 소재로 점탄성이 있는 걸 써요. 점탄성 있는 걸 써야 돼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무게라든지 비용이라든지가 들기 때문에, 점탄성은 뭐냐면은, 점성은 꿀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찐득찐득한 거. 탄성은 스프링 이렇게 탁 늘렸다가 돌아오고, 딱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게 탄성이에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방음 효과가 좋아요. 근데 이제 실제 그 방음 장치에서는 뭐 그런 걸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층간소음이 많고 그런데 음향 블랙홀을 쓰면은 이론적으로 소음 제로까지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까? 블랙홀을 만드는 거예요. 소리의 블랙홀. 왜냐면 빛이 파장인데 빨려 들어가서 못 나오잖아요. 소리도 빨려 들어가서 못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실제로 아주 이상적인 그 과학적인 이론이랑 똑같이는 안 되지만 실제로 음향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여러 음향 그 이런 거 하는 기술에서 쓰여요. 뭐냐면 파장을 음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파가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어떤 거는 반사가 되고 막 하겠지. 반사가 안 되게 하려면은 이 각도 조절을 잘 해야 돼. 각도 조절을 이렇게 한 다음에 결국 맨 나중에 이 완전히 바깥으로 약간 왔다가 완전히 반사되지 않게 싹 안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무한히 긴 맨 끝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그런 블랙홀이 있다면 근데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 맨 끝은 뭘까? 블랙홀의 맨 끝은 뭘까? 음향 블랙홀의 실제 우주의 그 블랙홀의 맨 끝, 중력을 꽉 뭉쳐져 있는 맨 끝, 이 핵은 뭘까? 음향 블랙홀에서는 맨 끝에 현실적으로 점탄성, 아까 말했던 점탄성 물질로 이렇게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어떤 지수적인 하여튼 그 식은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거의 웬만큼 잡아줘요. 음향 블랙홀이. 제가 왜 음향 블랙홀 얘기를 하냐면은 맨 끝은 뭘까? 특이점. 싱귤레러티. 영어로는 싱귤레러티. 블랙홀 같은 것도 블랙홀 이렇게 막 빛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돌다가 싹 들어오잖아요. 싱귤레러티. 잠깐만. 분수함수 같은 게 이렇게 XY 되면은 이렇게 되죠. 6이랑 6이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싱귤레러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미적분 배울 때 그래프가 이렇게 3차 함수가 되거나 몇 차 함수가 됐던 간에 아니면 뭐 1차 함수가 됐던 간에 미분 가능한데 아까는 연속이 아니잖아. 근데 연속인데 이렇게 되면은 싱귤러리티 첨점일 때, 그죠? 더군다나 이렇게 해서 쓱 올라가는 이를테면 2의 그 x승 이런 지수함수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 수학에서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 선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하면 생각이 안 난다고 제가 맨날 변명하죠. 그 선이 끝 부분이 싱귤레러티. 이제 음향 블랙홀 이렇게 한 거를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그냥 블랙홀의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빛이 이렇게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어디부터 빨려 들어갈까? 그것도 어디 경계가 있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싱귤레러티는 쉽죠. 근데 지금 이 경계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건의 지평선, 이벤트, 호라이즌 발음 맞나? 이렇게 여기보다 바깥쪽이면은 괜찮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냥 쭉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알아야 인터스텔라에서 핵심되는 중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랙홀 정도가 아닌 상태에서는 방금 설명했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이런 게 있다면 이렇게 공률이 되어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공률만큼 시간도 천천히 간다, 이해가 가요. 그죠? 1편을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 특이점이 생겨버린다. 그 인터스텔라에는 그 특이점의 그 사건의 지평선에서 이렇게 잠깐 비치는 모습이 나오죠. 원래대로라면은 그 블랙홀로 이렇게 묘사된, 실제로 그렇게 그거를 간접적으로 찍기도 했죠. 그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본 모습을 하면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니까 좀 멀리에서 이렇게 했대요. 물리학자 자문을 받으면서 멀리에서 마치 사건의 지평선에 지금 내가 와 있는 것처럼 이벤트 호라이즌을 좀 멀리서, 원래는 오게티인데 그건 의도된 오게티지, 영화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건의 지평선을 한번 싹 보는 거야, 블랙홀 근처에 갔을 때. 그리고 이도저도 방법이 없을 때 블랙홀 안으로 들어갈 때 있잖아요. 들어가면 원래 어떻게 되죠? 끝이지. 빛도 못 나오는데, 빛처럼 질량이 없는 그 포톤도 못 나오니까 이런 입자들은 당연히 다 분해돼가지고 못 나오지. 그러면 중력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촉근 이론식으로 이제 중력을 묶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이제 중력에 대해서 좀 따로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물리학자 한 분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칠판에 막 잔뜩 쓴 걸 가지고 막 그 연기자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식이 그 박사가 쓴 거예요, 실제로는. 자문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연구하고 있는 그 방면에 그걸 쓴 거예요. 저도 그걸 하나도 그냥 뭐 식이네 이렇게 되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방향은 어떤 거냐면은, 결국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스트링 시어를 하거나 뭐 에미론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다른 갈래에서도 결국 차수 가지고 단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차수. 스트링 시어리가 나온 것 자체가, 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은 어쨌든 4차원이야. 3자 플러스 시간에서 시공간, 공률. 근데 그 이상의 걸로 나가려면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들 표현해서 정합성 있게 맞아떨어지는 걸 가지고 상상을 해보는 거지. 스트링 시어리가 됐건 아니면은 또 다른 중력 이론이 됐건, 그 중에 하나가 특이점. 그 특이점이 만약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어딘가 극한의 특이점이잖아요. 전탄성 물질에 있는 그 부분이 특이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론적인 연구, 간접 증거를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수학적인 걸 가지고 막 한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특이점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가 아니다. 다양한 곳에서 반대 특이점도 가능하다. 이런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웜홀이라고 하는 게 특이점을 통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는 거지. 시간이 그냥 천천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는 거지. 근데 웜홀은 우리가 간접 증거구나 말이고 아무것도 저희가 안 됐어요. 블랙홀은 뭐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있었고, 간접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중력파 발견 이후에는 더 이제 이게 되지만은, 웜홀은 간접 증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없지만 특이점, 아까
아까 말했던 싱귤러리티에 의해서 중력이 이렇게 아주 더 커. 이렇게 극한으로 끄면 공간을 찢어버리고 도너츠가 되는 거야. 위상학적으로. 자 보세요. 이렇게 이런 사람 인형을 마네킹, 내가 마네킹이야. 마네킹 어떤 자세로 있지 뭐, 이 마네킹이야. 딱 마네킹. 마네킹과 만두는 위상학적으로 동형이에요, 동형. 둘 다 진흙으로 되어 있다면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컵이 있죠, 컵. 이렇게 해서 컵하고 도너츠하고 워홀이면 공간 찢어버리는 거잖아. 이것도 진흙 형태만 조금 이렇게 손 보면은 동형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워홀이 된다면 그거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들 거기 때문에 상상이고 이론, 설일 뿐이죠. 이론도 아니고 설일 뿐인데 하나의 연구 방향이고 이렇게 족구론 이론이 됐건 M이론이 됐건 다 하나의 그거일 뿐인데 이렇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왜 저기로 갔는데 살아나잖아요. 블랙홀 속으로 뛰어드는데 살아나잖아요. 분해가 안 되고. 그건 뭐냐면은 싱귤러리티가 한 점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정하고 반이 함께 작용했다라고 하는 그 가설을 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내가 모든 사람의 이름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지금 갑자기 찍는 거거든요. 노동이야 하면서. 그러면은 1편에서 했던 중력에서 조금 더 나가서 특이점, 사건의 지평선 이런 것까지가 오늘 소화가 되면은 성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차수가 4차원이 아니라 조건도 여러 차원인 것처럼 5차 이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차수가. 근데 우리는 4차도 사실은 2차에다가 3차로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것도 다 그 4차를 2차원 형태로 상상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우주선 날아가는 거 말고 여러 가지 선, 타키온이라든지 타디온이라든지 이 선도 이 시간이랑 공간을 그냥 한 축 한 축 XY로 그냥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수를 이렇게 줄여서 잡게 된다면은 4차원을 일단 이렇게 XYZ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원을 줄여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5차 이상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5차 이상을 상상해낸 것이 바로 인터스텔라거든. 그러면 X, Y, Z면은 정육면체 블럭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럭을. 거기에서 블럭들이 타다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딸이랑 이렇게 하면서 막 안타까워 하잖아. 근데 그게 특이점을 통과하고 어떤 방식이 됐건 모르지. 그 사람이 쓴 식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 하나도. 기본적인 그 수식도 이해가 하나도 안 가지만 거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은 고차의 중력에 대한 식을 이끌어 보려고 하는 거야. 아파. 그러면은 이 블럭 안에 원래는 3차지 블럭이. 그러나 거기에 지금 4차가 담긴 거잖아. X, Y에 이렇게 쪼그라뜨려 가지고 공간을 담고 3차를 담고
Z까지 한 다음에 시간까지 아인슈타인적인 걸 거기에다가 블럭으로 담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건 완전 그러니까 순수한 상상인 거예요. 우리는 4차원을 몰라요.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인슈타인 공간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2차원, 여러분 지금 보이는 게 3차원이 아니잖아. 2차원 가지고 3차원을 구현해내면서 3차원을 4차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차원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3차원밖에 없어요. 공간적으로는 0차원이 점이고 말한 적 있죠? 1차원이 선이고 2차원이 면이고 3차원이 이 면에 수직하는 공간, 블럭이 되는 거지. 그럼 4차원은 나올 수 없어요. 거기에 더 직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차원은 우리가 변형해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형해서 상상한 게 바로 5차원을 이제 표현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3차원을 4차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블럭을 그 블럭의 한 차원이 더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게 정육면체잖아요. 그죠? 그 각각의 면에다가 한 차원이 더해진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6개의 정육면체가 이렇게 펼쳐지겠지. 우리가 정육면체를 종이로 접을 때 네모 정사각형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팔 뻗어가지고 이렇게 접잖아요. 이해가시죠? 그거를 펼치면 이렇게 나오는 걸 각각을 정육면체로 생각을 해봐. 그럼 바로 인터스텔라에서 만나는 그 공간. 원래는 뉴턴에서 아인슈타인까지 내가 그거 설명할 때는 케플러부터 설명을 했지만은 아인슈타인까지의 시공간은 보편 중력, 질량 대 질량. 그러나 질량이 없는 빛이 휘어진다는 것을 100년 전에 발견했어.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야말로 중력이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앞에 거 그럴 거니까. 근데 블랙홀 같은 게 지금 실제 있잖아. 간접 증명이 되잖아. 웜홀은 간접 증명이 된 바가 없어요. 상상해 볼 수 있지. 우리가 블랙홀을 상상했던 것처럼. 상상하다가 정말로 공간이 그 정도로 도너츠가 돼버릴 수 있을까? 특이점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복잡한 그 수식을 쓰고 하면은 차원이 높은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중력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촉근 이론이랑 좀 갈래가 달라요. 촉근 이론도 사실 갈래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통일장 이론에 가까운 것들 그 계열이고 그거랑 다른 계열도 있어요. 그냥 중력 이론도. 근데 이분이 6에 속하는 분이거든요. 크게는. 근데 이분이 상상을 하기를 인터스텔라식의 블럭들로 이 웜홀, 특이점, 싱귤러리티,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는 차원을 통해서 시공간이 실제로 우리가 시공간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간접 증거로 그리고 정확히 떨어지고 수성의 근일점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뉴턴이 설명 못해. 아인슈타인만 설명할 수 있어. 그럼 그걸 극한까지 생각을 밀고 가볼 수 있지. 그럼 특이점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특이점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극한의 변형. 특이점은 분명히 지금 있으니까 블랙홀이. 근데 극한의 변형, 공간이 다시 한번 찢어지는 위상학적으로 이 토폴로지라고 하는 게 그 이상학이거든요. 예전에 오일러 이런 천재들이 섬에 이렇게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한 번씩만 건너는 막 그런 거를 간단하게 위상학적으로 점 찍고 막대 연결하는 그 방식으로. 근데 그거를 3차원적으로 생각하면은 공간도 그런 식으로 이런 공간, 막 휘어지는 공간, 막 도너츠 공간, 이렇게 통형이 되는 공간. 딱 마네킹도
결국 찌그러뜨리면 축구공이 될 수 있고, 컵도 잘 만들면 이 도너츠가 될 수 있는 거야. 웜홀이 될 수 있는 거야, 웜홀이.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양반이 고민을 하고 나서 4차원을 3차원화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차원을 하나 더 붙이면은 5차 이상의 것을 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5차 이상의 것을 우리 상상으로 영화 속에 한번 녹여본 게 바로 인터스텔라의 블럭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책장 근처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인 거예요. 그게 이제 기존의 시공간이라고 하는 곡률의 그 중력에서 하나 더 나간 싱귤러리티를 넘어서 5차원의 공간, 그런 중력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이게 지금 그래도 과학 콘텐츠 정립된 이론은 아니지만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중력을 다루는 영화예요. 중력을. 그래서 중력이 질량과 질량 사이의 상호관계가 아닌 공간의 휘어짐으로 봤을 때 바로 시공간, 빛이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빛마저도 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지금 빛을 단위로 1초를 재잖아요. 메터법도 이미 빛으로 바뀐 지가 다른 걸로 쓸 수도 있는데 그 빛을 가지고 그 메터법도 그 정의를 하거든요. 빛이라고 하는 게 그 3의 3 곱하기 10의 몇 승이냐, 아니 30만 킬로미터인가? 그게 일단은 진공 상태에선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질에 따라서 변하지만, 근데 빛은 질량이 분명히 없어. 근데 휘어져. 그러면 시간도 들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시간차가 나는 거지. 할아버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잠깐 뭐를 좀 하느라고 중력이 달라가지고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딱 왔어. 그리고 특히 블랙홀 할 때 사건의 지평선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딱 휘들어가는. 근데 그건 사실 오게티를 일부러 만든 거지. 원래는 사건의 지평선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면 안 되고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그 휘몰아치고 있는 거기에 있어야 딱 그 빨려 들어가야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경계선인 거야. 근데 만약에 빨려 들어가면 원래는 끝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과학 이론으로. 그러나 거기에선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서, 왜냐면 웜홀이 있을지 모르잖아. 만약에 극한의 중력이라면은 공간을 찢어버릴 수도 있잖아. 거기까지 간 게 바로 그게 가능하다면 근데 차수가 4차보다 더 올라가야 돼. 그걸 구현한 게 바로 이 블록들이 막 교차하는 장면이라는 거지. 계속 막 손으로 책상에서 딸을 안타깝게 막 이렇게 막 나중에 서로 나이가 막 바뀌어버리고. 왜냐면은 그건 특이점을 통과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재미가 별로 없는데 힘든 상태에서 해가지고 조만간 좀 픽하고 쉴 때는 못 찍을 거예요 아마. 예전 거 지금 조금 남아있고 요즘에 찍는 거 좀 있고 한데, 그런 거를 지금 우선 좀 활발하게 씩씩하게 올리다가 쉴 때가 되면은 좀 뭐 못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좀 찍어놨습니다. 요즘에 잘 못 찍어요. 사실 요즘에 찍는 거를 거의 바로 올리고는 있어요. 지금부터 더 머리 길 때 겨울에 찍은 거, 그런 거가 이제 사실 몇 개 안 남아가지고 찍어놓고 있죠. 오늘은 인터스텔라와 중력에 대한 두 번째 편이었습니다.